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4년 11월 18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마감 방송을 하네요. 지난 11월 12일에 이제 바이오 보수적인 의견 드리고 나서 처음 마감 방송인데요. 유튜브 멤버십도 제가 팬딩에서 하는 멤버십, 그리고 이제 주말에 했던 또 나눔 인사이트에서 했던 셀트리온 때 주주 스터디 모임 4차 주주 스터디 모임에서는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좀 중차대한 어떤 변화, 흐름 이런 것들이 좀 중첩돼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것들에 좀 깊이 파고드는 시간들이 없고 결국 이제 결론을 내렸고,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필요 이야기들을 꺼내왔습니다. 글로벌 조정 가능성, 뭐 시장 예측은 저도 이제 뭐 제 범주를 넘어서지만 리스크적인 어떤 관리 차원 이런 부분에선 좀 필요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지키는 것이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한번 오늘 시장 정리해보고 한번 볼게요. 일단은 오늘 시장은 코스피가 2% 상승했고요. 코스닥도 0.6% 상승했어요. 코스피 2%, 코스닥 0.6%. 거래금은 뭐 소소했습니다. 코스피 10조, 코스닥은 7.2조. 양시장 모두 상승 종목수가 약 2배 정도 많았으니까 분위기는 좋았다. 수급은 큰 변동이 없었어요.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 기관들 수급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선물 쪽도 외국인이 2천 계약 순매수니까요. 뭐 이게 뭐 한 뭐 만 계약 이상 사고 팔고 하는 게 좀 의미를 지니지 큰 의미는 없는 수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중에 체크가 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외국인의 이제 선물 그 매수가 보시면 빨간색 선이 이제 요 시간별 그 외국인의 이제 수급 구도인데요. 보시면 만 계약 넘게 12,000계약 넘는 수준으로 10시 40분, 예, 이럴 때 순매수를 했었어요. 미국 그 선물 시장이 오전에 이제 0.6, 0.7% 강세 흐름을 좀 띄었죠. 그 흐름하고 외국인 선물하고는 좀 비슷하게 동행하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 나스닥 선물 지수 또 이제 미국의 이제 선물 지수가 이제 아시아 시장 열리는 기간 동안 선물 지수가 그렇게 뭐 내려앉지는 않았는데 네. 하여튼 어쨌든 외국인 선물은 막판에 팔았어요. 예, 만기약을 오늘 많이 샀던 점 대비해서는 팔아서요. 예,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는 그렇게 의미 있는 수급을 이제 보여주지는 않았다. 그래서 장중에 사실 이제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장중에 제가 12시에서 1시 반 정도 사이에, 예, 장중 시황 및 또 관심주 영상을 이제 10분 내로 올려드리는데요. 시장이 좀 좋았죠, 오전에. 예, 시장이 좋았는데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상한 패턴들이 좀 전개됐었고, 좀 이상한 패턴이라는 게 이게 추세를 돌리는 건가? 약간 확신이 안 드는, 예, 그런 패턴이었고, 코스닥 증시도 5일선 저항을 좀 받긴 했죠. 예, 오늘 양봉으로 마감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박스 하단선, 예, 부근에 이제 머물러 있는 흐름이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담일 수 있는, 예, 부담이라는 게 하방을 완전히 닫아버렸다, 이렇게 뭔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 그런 내용까지는 아직 나와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착시 효과가 좀 있었던 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오늘 코스피 지수가 2% 상승했는데
삼성전자, 삼성그룹이 만들었죠. 삼성그룹이, 예, 삼성그룹이 만들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이 뭐 자사주 매입하면서 이제 바닥 가능성 이렇게 좀 발생되는 부분인데요. 오늘 또 외국인들은 팔았다는 거죠. 예, 팔았다는 거고 이게 뭐 펀더멘털 요인으로 이제 변동되거나 변화된 움직임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확실한 추세 전환이다 이렇게는 모르겠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리스크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딱 이제 이야기하자면 바닥인지 모르겠다. 이제 하락이 멈춘 건지 모르겠다. 그 얘기입니다. 21선 위로 올라왔고요. 오늘 SK하이닉스는 밀리는 흐름이었고 LG 엔솔은 3% 상승하면서 좀 반등 정도를 하는 흐름이었고 오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도 2%, 3% 상승했잖아요. 근데 거래가 실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 지수 올려준 이제 종목들, 코스피 지수를 올려준 종목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상승인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라는 거죠. 네. 오늘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했다고 해가지고 삼성그룹이 다 같이 상승했어요. 삼성물산 5%, 삼성생명 11%, 삼성SI 6%, 삼성화재 10%. 이 연속성을 지니는 흐름인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삼성 SDS 6%, 삼성전자 합병 가능성에 한 증권사에서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그룹이 만들어낸 상승의 오늘 좀 흐름이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2차전지 종목들 아직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추세 반전 여부는 아직 모르겠고 그리고 착시 효과 낸 게 HLB입니다. HLB가 이제 뭐 또 FDA 또 이제 통과 가능성 얘기 나온 건데요. 어쨌든 이거는 주도력을 잃었다는 측면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게 착시 효과를 좀 만들었다는 거죠. 상승한 어떤 지수가 상승한 어떤 요인으로 다른 바이오는 알테오젠 이제 제가 지난주 12일 날 보수적 의견 드렸죠. 신고가를 이제 다시 재경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 헬스케어 기업들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부담을 가지고 메이저 입장에서 알테오젠에 붙어 있는 메이저 수급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차익 실현하자는 심리가 이제 발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리가캡은 이미 이렇게 빠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클래시스도 많이 내려앉았죠. 삼천당제약 이미 이제 장기 평선까지 내려왔어요. 펩트론이 끝까지 이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데요. 이것도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는 게 좀 우리가 좀 주의 요망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주의 요망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게 위아래로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파마리서치 5% 밀렸고 루닛이 오늘 호재가 터졌고요. 루닛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바닥 다지기 그리고 장기평 돌파 거래량 실려서 요거는 이제 추세적인 움직임이죠. 그래서 뭐 모든 바이오 종목이 뭐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관점은 아니죠. 오르지 않은 종목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기술은 뭐 이제 글로벌적인 수준이고 영국 비파마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솔루션 개발 같이 하죠.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아시듯이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 갖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그거 그 EGFR 변이 가능성 예측하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하기로 했다. 굉장히 큰 이슈죠. 오늘 그래서
이제 다른 바이오들은 다 이제 밀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기업은 오늘 상승을 했죠. 예. 근데 상승이 뭐 완전히 돌려 세워졌다 아직까지는 좀 뭔가 그런 것들이 나타난 건 아니라서요. 그래서 전체 지수에 대한 부분은 지금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볼 필요 있는 지점이다.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계속 맞닥뜨리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 나스닥 지수가 이게 제가 이제 요 내용을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 미국 나스닥 S&P 지수 아일랜드 갭. 이제 보통 이제 추세 전환성 이제 차트 패턴입니다. 최근 트럼프 트레이드로 단기 기대감으로 인한 급등 연출됐고 코인 시장까지 무지성 매수와 급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야 이제 당연히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어떤 국면 속이겠지만 다른 이제 일부 잡코인이나 이런 것들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어떤 과열 양상이죠. 미국 장기 국채 금리의 상승 또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일단 헬스케어 바이오 종목들이 무너졌어요. 미국 시장에서.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시그널적으로 나타난 것 같고요. 국내 양대 지수가 박스권 하단선까지 하락해 있고 국내 반도체 안 좋죠. 2차전지 지속 하락이죠. 국내 헬스케어가 그나마 이제 우상향을 보이다가 좀 오늘 보시면 좀 확실히 밀리는 거 보였죠. 주도주들이 신고가를 실패하기 시작한다는 자체가 일단 조금 부담인 거고 시총 3대 시총 영향 주는 업종이 좋지가 않은 흐름이 좀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수적으로 좀 부담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연말에는 항상 또 양도세 회피 물량 수급 쪽으로 안 좋죠. 그래서 조금 연말에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미국 장에 대해서도 일단 한 템포 조금 쉬어보는 거죠. 네, 뭐 그런 어떤 전략들 정도.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높아요. 1,400원. 이게 뉴 노멀일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장에 대한 전체 어떤 그림에 대한 이제 구도를 분석을 하고 있고 이제 가상 화폐라는 게 들어오면서 지금 금융 시장에서도 상당히 다른 어떤 흐름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어제 셀트리온 주주 스터디 때도 얘기했지만 미국 연준이 그 세계 기축 통화로서의 어떤 달러 지위를 이제 유지하고 그 활용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결국은 달러 패권 유지를 어떻게 될까? 야 이거 맞네. 예, 코인으로 디지털로 전환하면 되겠구나. 그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의 역할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개발과 이제 활성화가 위상을 줄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제 연준은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이제 기존의 어떤 금융시장 작동에 있어서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으로 좀 연출시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게 체킹을 하면서 봐야 될 변화입니다. 지금 지난 20년의 어떤 패턴과 다르게 흘러가는 패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기존의 통념을 갖고 있는 우리 금융시장에서 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게 지금 그렇게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기존의 어떤 논리 스킴 그 체계를 가지고서 지금을 분석하고 해석하려고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자신의 프레임 있잖아요. 자신의 액자 그걸 내려놓든 부셔버리든 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그 소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보는데요. 저도 이제 그 중에 노력하는 한 사람이고요. 그런 이 저의 또 알을 깨기 위한 어떤 그런 고민을 같이 이야기하는 게 또 여러분과 같이 나아가는 그런 방향, 과정 속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보시면 건강관리, 다우 건강관리 지수, 나삭 생명과학 지수 이렇게 이제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 이렇게 되는 흐름이 전개됐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되고 나서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예, 이게 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11월 이제 12일 날 흐름이 전개되는 게 좀 요상치 않는 흐름으로 좀 전개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 고점 경신을 실패하는 연속적인 흐름이 전개되면요. 그러면 이제 이게 꺾인단 말이에요. 예, 금리 수준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볼 때 흐름이고요. 이 국제금리가 이렇게 좀 높은 수준 계속 유지한다는 것도 우리가 좀 가볍진 않게는 봐야 되는 대목 같습니다. 니케이 증시라든지 대만 증시도 계속 고점 경신을 못 하잖아요. 조정권에 들어가는 흐름으로 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도 증시도 조금 그런 흐름이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상해 증시도 다시 고점을 경신시키지 못하고 좀 밀리잖아요. 쉴 수 있는 거죠, 충분히. 홍콩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돌파 다시 못하고 이제 밀렸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한국 증시 이제 코스피 지수도 이제 여기 삼성전자 올라오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사실 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코스닥은 더 이제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코스닥은 삼성전자 같은 그런 게 없는데 오히려 이제 최근에 이제 알테오젠 같은 기업이 뭐 어마어마한 시총으로 이제 커져가지고 21조 시총 이익보다 거의 2배 수준이란 말이죠. 이렇게 신고가를 계속 올라온 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는 뭐야 연중 최저치야. 왜 그럴까? 예. 일부 바이오만 이렇지 딴 건 다 박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신저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신저가를 내고 있는 거죠. 에코프로비엠 신저가잖아요. 에코프로 신저가잖아요. 엔캠 계속 빠지기만 하죠. 그렇죠. 2차전지 비중이 워낙 높아있기 때문에 HPSB 반도체 내려앉아 있죠. 리도공업 완전히 내려앉아 있죠. 2차전지 반도체는 완전 다 박살이 나는 겁니다. 완전히 이오테크닉스 12% 빠졌어요. 이런 상태입니다. 솔브레인 이런 상태예요. 와 처참한 수준입니다. 처참한 수준. 주성 엔지니어링 내려앉아있죠. 테크잉 11% 빠졌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파크 시스템즈 빠진 게 조금 저는 좀 충격이에요. 예. 야 파크 시스템즈 같이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는 무슨 메모리 사이클하고 연동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닌데 야 이렇게 좀 놀랐어요. 예. 이런 것들이 지금 국장에서 수급의 이탈이 굉장히 극심한 현상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예, 이건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원익 아이패스 그냥 뭐 무슨 추락하는 기업도 아니고 날개가 없는 그런 기업인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분석했던 ISC 와 많이 내려앉았습니다. 진짜 무섭네요. 뭐 파도 이런 것들은 사기 업체잖아요. 이제 들어와가지고 계속 나락으로 가고 TCK 와 이거 무슨 전쟁 난 것도 아니고 무슨 공장에 미사일 맞은 것도 아니고 YC 와 이거 다 PSK 처참하네요. 유진테크 처참하네요. 그렇죠. 하나마이크론 처참하네요. 아 삼성전자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 다 박살났네요 완전히. 넥스틴 무섭습니다. 진짜 이런 것들 보면 와 진짜 SFA 반도체 와 이거 무슨 망하는 차트인데 이런 건 원익 NC 야 이것도 무슨 뭐 반년 만에 반토막 그렇다고 이런 기업이 뭐 실적도 안 나오면 뭐 부실주도 아니고 진짜 심각하네요. 이러니 코스닥이 신저가를 내고 있죠. 예, 정말 그 차별화된 시장이네요.
알테오젠이 신고가로 이렇게 내는 동안 나머지들은 완전히 다 신저가로 이게 너무나 큰 양극화인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무서운 펩트론 이렇게 신고가 내는 기간 동안 예, 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완전히 이렇게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을 겪고 있네요. 예, 그래서 지금 전체 한국의 경제의 어떤 흐름은 지금 안 좋은 흐름으로 전개되고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비중을 반드시 낮춰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글로벌적으로 선두권에 위치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실적을 갖고 있는 대표적으로 뭐 셀트론 같은 기업,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이 있죠. 경기 민감도가 떨어지는 이런 기업들은 장기 투자 대상이고 좋은 이제 우리가 투자 대상이겠지만 그 외에 이제 경기 타고 뭐 정말 경쟁력 그렇게 글로벌적으로 높지 않고 대기업에 그냥 이제 협력업체 벤더 수준에서 예, 하고 있던 기업들은 뭐 대기업들이 휘청휘청되면 그냥 우수수수 그냥 떨어지는 예, 감 떨어지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모주들 뭐 올해 상장한 공모주들 보면 다 공모가 하회하고 지금 다 박살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가 너무 비관적인 얘기만 드렸는데 결론은 뭐 제가 지금 현상을 그냥 짚기만 하고 토로하는 걸 목표로 하는 목적으로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 증시, 한국 경제는 지난 20년 동안 세계화 흐름 속에서 중국과 또 세계화의 이제 흐름 속에서 아주 좋은 성과와 성장과 과실을 얻었고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는 좋은 기업들이 많이 탄생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미국이 재편하는 이 질서 하에서는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쇠락하고 쇠퇴하고 또 삼성전자 같은 대기 이 굳건했던 기업이 휘청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리고 미국 안으로 이제 공장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채산성이 너무 안 좋고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수출을 안 하고 그 공장에서 바로 이제 지어 배터리 만들어 가지고 그거 돌리는데 현대차도 거기 공장 만들어서 전기차 앞으로 내연기관은 계속 줄어들 거 아니에요, 판매가. 전기차가 늘어날 것이고. 근데 전기차 공장 거기다가 지어가지고 미국 사람한테 바로 파는데 뭐 수출도 없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 GDP는 박살나는 흐름으로 전개될 것이고 한국 주식들에 대한 비중을 낮추는 거는 생존의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게 명확한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으로 가셔야 되고 미국 주식으로 많이 넘어가셔야 되고 비중을 확대해야 되고요. 또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을 계속 모아나가는 전략들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전략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된다. 예, 정말 저는 그게 가장 큰 명언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희 회장 자식 마누라 빼고 다 바꿔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사실. 그랬기 때문에 삼성이 그 반도체 패권을 가져올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쇠락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생각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뭐 여러분의 일, 사업, 그리고 투자 이 모든 게 그 변화라는 것에 제대로 나를 맞추지 못한다면 당장은 괜찮을 수 있겠죠. 당장은 괜찮지만 점점 나도 모르게 쇠락의 길을 어느 순간 갑자기 뭐 폭삭 주저앉는 회사를 나가야 된다든지 투자해서 성과가 완전히 안 난다든지 이런 어떤 결과물을 갖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어떤 변곡 라인에 서 있고요. 예, 지금 시장도 조금 이제 리스크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렸고요. 이 부분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이 조금 부담을 주고 있다. 일단 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 글로벌 조정에 좀 대비해야 되고 이번 주는 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에 이제 일부 그 미국 이제 큰손 투자 쪽에서 비중 일부 매도한 것들이 좀 확인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부담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키는 것이 기회다. 이 부분을 오늘 좀 강조드리고 싶고, 네, 하여튼 뭐 어려운 시장이지만 같이 한번 좀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저도 깊이 분석해서 같이 공유하고 스토리 이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예, 정말 급격하게 추워졌네요. 수능 때도 따뜻했는데 몸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또 신박사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